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이 페이지 봅시다. 자, 테마는 기본 수업에 했던 거 정리하면서 새로운 거 추가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행정법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테마 특강할 때 행정법을 좀 자세하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늘 보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빠르게 체크하고 지나갈 거예요.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갈 거니까 그 부분은 진도는 좀 빠르게 갈 거고, 다음 주는 시험 치는 거 알죠? 오케이? 그 시험 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위원회 정리 자료 줄 거고, 추록은 10페이지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많지 않으니까 많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추록 형태로 줄지 아니면 시간마다 프린트로 줄지는 조금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갑시다. 경찰과 경찰학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보시면 대륙국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청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경찰 개념은 축소하게 되는 거죠. 첫째 줄 끝에 경찰권 발동 범위 축소 동그라미 넣으시고, 시험은 어차피 확대라고 나올 거고, 자, 고대 국가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다, 그죠? 포인트 세 가지밖에 없죠.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그 다음 부족 국가의 부족장이 하는 모든 행위를 실현시켜주는 거니까 일체 정치 가장 이상적인 헌법까지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 시대는 내가 95% 이상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고, 올해 1차 시험도 역시 맞는 지문으로 나왔죠. 중세국가 시대로 갑시다. 중세국가는 지배권자가 교황이라고 이야기했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고, 따라서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교황의 힘이 아직 강할 때니까 국가 전반에 대해서 지배력이 미칠 때란 말이야. 그래서 14세기 말에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은 교황의 지배력이 국가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라폴리스 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라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군주, 즉 교황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교황을 통해서만 한다. 감히 교황을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주의 힘이 아주 강했던 14세기 말이죠. 그래서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군주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5세기 말로 갑시다. 아직까지는 교황의 권위에 문제가 없을 때고요. 프랑스 동그라미, 독일 동그라미 양쪽으로 화살표 하셔야죠.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동차를 조립하듯이 차곡차곡 정리한 건 독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개성됐고, 그리고 질서 유지를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니까 아직까지도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은 강한 시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 16세기가 가서 보시면 십자군 원정에 실패하고 난 뒤죠.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했으니까 교황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고, 교황에게 교회와 관련된 일만 들려주면서 교회 안으로 쫓아버린다고 이야기했죠. 나머지 경찰 권력은 다 교황으로부터 뺏어온다고요. 그래서 교행정 제외 별표하시고, 일체의 모든 국가행정의 전반을 의미하니까 전체 교황이 가지고 있던 경찰의 개념에서 종교적인 색깔이 빠졌다, 그지? 경찰 개념이 다소간 축소, 밑에다가 세속적인 영역 이렇게 적어두세요. 더 이상 종교적인 영역은 빠져버리고 세속적인 영역으로 경찰 개념이 축소되었다.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로 들어갑니다. 지배권자가 왕이 등장하는 시기죠. 그럼 왕은 교황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에 대한 직접적으로 통치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을 나누게 되고, 그 중에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경찰 개념에서 제군 외사 체크하시고, 그게 바로 국가 목적적 작용이 되죠.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뭐 때문에? 왕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 개념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내무행정이고 같은 말은 사회 목적적 행정이 되겠죠.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던 원래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 중에 국가 목적적 행정을 경찰 개념에서 뺐으니까 양적으로는 축소된 게 맞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양적으로는 경찰권이 축소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강화되었다. 여기 질적으로 강화된 대상은 사회 목적적 행정이 되겠지. 범위는 줄어들었는데 사회 목적적 행정에는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됐죠? 그래서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을 구별한 건 경찰 국가 시대니까 페이지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경찰과 행정의 분화라고 나와 있죠. 경찰 개념과 행정 개념을 분화시켰고 경찰에다가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적어두시고 행정에다가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적어두시면 되죠. 국가 목적적 행정은 왕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되고 행정부 소속이 되니까 행정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계속해서 경찰의 개념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부터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다. 사회와 국가가 분화됐다. 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죠.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경찰과 사법의 분리를 최초로 확인한 조약은 거기에 1648년 베스트팔레닌 조약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조약을 제외하고는 아직 사법이 분리됐다는 걸 법제화할 수는 없었다. 왜? 아직까지는 법치국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없던 시기잖아요. 조약만 존재하는 것뿐이지 나머지 경찰과 사법의 분리, 즉 국가 목적적 작용 중에 사법 경찰이 행정 경찰에서 분리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학문적 개념에 불과한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특징 가서 보시면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시작됐다는 거 방금 설명했던 이야기고 그러면 경찰의 개념에 남아있는 건 내무행정만 남겠죠. 내무행정과 같은 말은 사회 목적적 행정이 되는 거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국가 목적적 행정만 빠진 거지 사회 목적적 행정은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적극적 급부행정도 있고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고 두 개 다 있는 거다. 그죠? 시험에는 항상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경찰 국가시대 경찰 개념에서 국가 목적적 행정은 제외되고 경찰의 개념은 소극적 질서유지에만 한정되었다. 틀린 지문이죠. 사회 목적적 행정 중에 소극적 치안유지, 질서유지도 있고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 즉 적극적 급부행정도 같이 들어있던 시기니까 그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에다가 별표 한 개 해둡시다.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인쇄술이 발달한다 그랬죠.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귀족들만 읽던 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천민과 평민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고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진다. 계몽철학에 별표하시고 사람들이 점차 책을 많이 읽으면서 똑똑해지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법 사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똑같은 존재다. 그러면 권력은 왜 왕과 지배권자만 가지느냐. 권력을 분립하자.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구나.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법치주의. 법을 통해서 통치해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이야기고 따라서 이 계몽철학 밑에다가 자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적어야 되겠죠. 인간의 자의식이 향상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다. 그죠?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경찰이 관여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아무런 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관여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소극적 위헌 방지, 즉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겠지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준다는 핑계로 개입하는 거 싫단 말이야.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제외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그 다음 2차 대전 이후 지금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동독과 서독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 각국 동독과 서독 내부 사회를 불안하기 위해서 경찰의 힘을 다시 한번 약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던 소극적 질서유지의 권한 중에서 굳이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보낸다고 했죠. 그게
비경찰화 현상 별표한 게 하시고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영업 건축 보건경찰이고 여기다가 위생도 하나 적읍시다. 위생단속 이런 것들 전부 다른 관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다른 관청에는 구청과 시청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다시 2페이지로 갑시다. 2페이지에 거기 목적에 의한 행정분류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적 행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눈 다음에 국가목적적 행정을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킨 건 경찰국가시대. 됐지? 그 다음 거기서 빠졌던 네 가지가 뭐다? 재, 군, 외, 사 요렇게 네 가지 빠진다 그랬죠. 사법행정 밑에다가 수사라고 한번 적으시고요. 다 알고 있겠지만 수사라고 한번 적읍시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 두 가지가 있지. 소극적 질서유지가 있고 적극적 복지증진, 적극적 급부행정이 있는데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진 건 법치국가시대. 제외되는 거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소극적 질서유지인데 이 소극적 질서유지가 오른쪽에 있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는 과정은 비경찰화 현상. 비경찰화의 대상은 뭡니까? 협의의 행정경찰. 맞지? 두 가지로 나뉘는 과정은 비경찰화 현상이고 비경찰화의 대상 경찰이 아닌 게 되는 건 협의 행정경찰이니까 시험 지문을 읽을 때 나뉘는 현상을 물어보는 건지 나뉘어져서 경찰이 아닌 게 되는 걸 물어보는 건지 구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보안경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옆에 적어봅시다. 하는 역할이 뭐지? 소극적 질서유지. 소극적 질서유지가 보안경찰, 경찰이 하는 주된 역할이고 오로지 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잖아. 그런데 협의의 행정경찰은 옆에 적어야 돼.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위생단속 나가서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건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이고 부수적으로 소극적 질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었죠.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건 보안경찰.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수적인 건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되는 거고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합해서 뭐라 부른다? 광의의 행정경찰인데 광의라는 말은 생략돼서 나온다 그랬죠. 위에다 적으세요. 두 개 묶어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합쳐서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데 광의의 거기다가 괄호 치시고 그러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은 두 가지를 합쳐서 광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니까 행정경찰이라는 지문이 뜨면 공통적인 거 찾아야 되죠. 소극적 질서유지.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보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비교가 나온단 말이야. 사법경찰 딱 뜨면 수사. 행정경찰이 나오면 앞에 광의의 생략돼 있고 소극적 질서유지다. 여기까지가 떠오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다시 3페이지 아래쪽에 봅시다. 참고에 가서 보시면 3페이지 아래쪽에 요한 슈테판 피터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아래쪽은 그냥 보시고 넘어갑시다. 법치국가 시대의 판례와 법령으로 갑시다. 여기는 두 문자만 간단하게 체크합시다. 일방형제 지자법을 일단 체크하시고 프로이센 일반나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방지가 제거로도 바꿔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재와 형벌법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 이 재와 형벌법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최초로 구분된 건 언제다? 경찰국가 시대. 최초로 구분했던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재와 형벌법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만약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지문을 읽어봐야 돼요. 조약을 물어보면 베스트팔렌 조약. 최초로 구분한 시기를 물어보면 경찰국가시대.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법치국가시대의 제와 형벌법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됐지?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지자자치제 경찰이고 위생사무는 법치국가시대에 위생사무가 제외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비경찰의 현상을 겪고 난 뒤 2차 대전 이후에 빠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경찰 사무에 들어있는 게 맞죠.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적합한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882년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은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법원이 최초로 확정지어줬다. 즉 경찰의 직무는 소극적 질서 유지 업무로 축소된다는 걸 확인시켜줬던 중요한 판례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 동그라미 별표 확대 X라고 적어두시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의 연도 봅시다. 1882년이죠. 그러면 순서상으로 몇 번째로 들어간다? 세 번째로 들어가니까 화살표 하나 해주라고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봅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비교. 이것도 역시나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넘어간 사람이 누구야? 유럽 이주민이죠. 유럽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계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다 영미법계에 들어가지만 내가 이해를 위해서 뭐라고 생각해서 미국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유럽 이주민들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미국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륙법계 즉 유럽에서 살 때 절대 지배계층일 가능성이 없다. 유럽에서 먹고 살기가 편하며 몇 달간의 항해를 거쳐서 황무지밖에 없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국가와 사회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는 대륙법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요. 왜 다르냐 생각해 봅시다. 방금까지 봤지만 대륙법계는 내가 뭘 가지고 정리했냐면 지배권자를 가지고 정리했죠. 고대 국가는 부족자, 그 다음에 중세 국가는 교황, 경찰 국가 시대는 왕, 법치 국가 시대는 법인데 이 법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지배계층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지배계층이 만든 법이니까 사실은 법치 국가 시대의 법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게 됐지만 어쨌든 지배계층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게 그 시대의 법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싫어서 지금 영국에서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지. 그러면 이 미국은 절대로 영국과 닮아 있기는 하지만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륙법계는 지배권자가 있고 지배권자의 강력한 통치력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미국은 절대 그런 사회를 안 만든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제 국가를 취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미국 경찰은 뭡니까? 도시경찰이죠. 그 다음에 주경찰. 그 다음에 연방경찰인데 연방경찰의 등장을 미국은 끝까지 막았다고요. 왜? 연방경찰이 등장해서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이 살았던 대륙법계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 너네가 비교경찰 싫어해서 지금 아닌 척하면서 설명하는 중인 거예요. 나중에 비교경찰 한꺼번에 설명하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비교경찰 아닌 척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귀로라도 잘 들으라고. 그럼 봐. 도시경찰, 주경찰, 연방경찰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연방경찰이에요. 연방경찰의 등장을 미국 사람들 끝까지 막아. 왜? 연방경찰이 등장해서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대륙법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경찰을 끝까지 막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겨요. 미국은 각 주가 거의 국가와 마찬가지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지만 어느 주는 처벌이 되고 어느 주는 처벌이 안 돼요. 어느 주는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어느 주는 파운드 단위를 쓴다고. 그리고 마치
주 간의 물건 거래가 국가 간의 무역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관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연방경찰이잖아요. FBI잖아. 그러면 이 연방경찰은 연방 간의 범죄라든가 국가 전체의 범죄만 대응하는 거지 도시경찰이나 주경찰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침범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독립된 관계라고. 완벽하게 독립된 관계라는 말은 도시경찰, 주경찰, 연방경찰이 상하 지휘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한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 보완하고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됐죠? 됐어요. 비교경찰 좀 했다. 오케이? 아니 왜냐하면 비교경찰만 하면 애들이 일단 표정 자체가 나 안 들어. 그만하고 빨리 넘어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진도 맨 마지막에 넣으면 출석률이 진짜 출석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수업할 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주든지 아니면 저 행정법 중간에다가 당신들이 절대 결석 못하게 행정법 하나 끝나 하자의 승계 다음에 독일경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석 못할 거 아니야. 안 그래? 하자의 승계 다음에 독일경찰 그 다음에 이유제시 다음에 일본경찰 뭐 이렇게 하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해봅시다. 이번에는 비교경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경찰은 문제가 아니죠. 그지? 위에 세 개는 비교경찰인데 답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밑에 뜬금없이 국가수사본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 시험은 또 비교경찰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진이나 경감 문제가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나올 수는 있어요.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 자, 그럼 봅시다. 다시 대륙법계. 대륙법계 경찰은 지배계층의 수족처럼 사용됐단 말이야. 당연히 시민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 대립을 긍정하는 거고. 그게 싫어서 영미법계 만들잖아. 그러면 유럽 인주민들이 넘어와서 지배권을 가지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그 사람에게 경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을 경찰로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덕분에 경찰이 된 사람이니까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립을 부정하는 거고. 경찰권의 기초도 역시나 대륙법계는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일반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 대륙법계는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을 경찰을 시켜준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자치권에 근거하게 되는 거죠. 경찰의 개념도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거면 영미법계는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아저씨라 부르든 폴리스라 부르든 경찰이라 부르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경찰의 수단도 역시나 대륙법계는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권력적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영미법계는 우리가 시켜준 경찰이니까 우리한테 명령 강제하면 안 되죠.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이 축소됐고 영미법계는 초창기에는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해주면 되다가 국가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지금 경찰의 역할은 훨씬 더 확대됐다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이렇게 공일국가 썼고 영미법계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그랬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가 되고 자치권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경찰의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어디에도 범죄에 관한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국가 시대의 범죄 수사에 관한 것들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면 방금 봤던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제일 마지막 비경찰의 현상을 겪고 난 뒤에 경찰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흰색 공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 그랬죠. 얘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 재군 외사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애시당초 이렇게 경찰 개념에서 빠져버렸다고요. 이렇게 빠져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영미법계는 여기 보는 것처럼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경찰의 기본 개념에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수사 즉 사법경찰은 한 번도 경찰 개념에서 빠진 적이 없고 경찰의 개념 안에 계속해서 들어있는 거니까 영미법계에서 경찰이란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는 질서유지 또 하나는 사법경찰 수사 사법경찰 원래부터 경찰의 직무에 들어있었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더라. 그러면 꾸러미 열어보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공이 두 개 들어있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미법계는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원래 빠졌는데 영미법계 영향으로 사법경찰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경찰 개념에 그대로 들어있던 질서유지와 한 번은 빠졌다가 들어온 사법경찰 두 가지가 다 경찰의 직무에 들어있으니까 이 둘은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사법경찰 수사가 대륙법계 국가의 그 개념 그대로 따라가면 경찰의 개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어느 법계 영향이다? 영미법계의 영향이죠. 영미법계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수사가 경찰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륙법계 경찰의 임무에 가서 보시면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지 않는다. 왜? 경찰 국가시대에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영미법계는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죠. 따라서 대륙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별할 수 있죠. 공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거고 영미법계는 두 가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에 영미법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계 밑에다가 대륙법계 X 시험은 항상 그렇게 나오죠. 넘어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비교 이렇게 나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내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제복 적어두시고 경찰 제복을 입고 하는 활동은 그게 국가 목적적 작용이건 사회 목적적 작용이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위에 적으셔야죠.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왜? 지금의 소극적 질서 유지는 경찰 국가 시대에 사회 목적적 행정에서 비롯된 거니까 국가 목적적 행정은 당연히 전제 사실에 탈락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연습 삼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잖아. 그죠?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되는 거고 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존재로 하면서 공, 일, 국 세 가지 요건을 다 검토해 봐야 된다. 그지? 하나하나 해봅시다. 협의의 행정경찰부터 봅시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구청 직원이 위생단속을 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협의의 행정경찰 구청 직원이 경찰 제복을 입을 일은 1도 없다. 맞죠? 그런데 협의의 행정경찰도 위생단속 나가서 말이야. 전염병의 창궐을 막기 위함이니까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맡고 일반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거 맞겠네요. 사법경찰 가봅시다. 수사입니다. 수사. 당연히 경찰 제복 입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법경찰은 재군 외사에 들어가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기 위한 전제사실이 있어야 되는 사회 목적적 행정이 아니에요. 국가 목적적 행정이니까 전제사실 탈락이라고. 볼 필요도 없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아니죠. 그 다음 정보경찰 그리고 안보수사경찰 이런 것들 전부 다 경찰 제복 입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는데
이것도 역시나 군대에서 나온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전제사실 탈락이라고. 그 다음에 서비스 봅시다. 늦은 밤 기간은 여성을 집에까지 모셔다 준다. 당연히 경찰 제복 입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서비스는 명령 강제가 아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법정이라든가 국회 경위 같은 경우도 우리랑 입는 옷이 다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아니고 모든 국민한테 경찰권으로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정이나 국회에서만 인정되는 거니까 일반 통치권이 아니다. 그죠? 여기도 아닌 거고. 그러면 공통으로 해당되는 건 뭐가 있느냐? 교통경찰, 풍속경찰, 불법 집회 시위 나가는 경비경찰은 경찰 제복 입고 해도 되는 일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잖아요. 됐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리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더라.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건 법정경찰이나 국회 경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건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사법경찰이라든가 정보나 안보경찰과 같은 국가 목적적 작용 그리고 명령 강제가 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둘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은 풍속경찰, 교통경찰, 풍속경찰 그리고 경비경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하는 거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하지도 않는 별개의 개념. 다만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됐지?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가서 보시면 경찰 제복을 입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의미가 제도적 의미,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고 조직 중심일 수밖에 없죠. 조직 중심이죠. 특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왜? 국가마다 법이 다르니까. 따라서 대마초 흡연이라는 하나의 행위지만 우리는 경찰이 옷 입고 와서 경찰 제복 입고 와서 붙잡을 수 있지만 네덜란드는 안 된다 그랬죠. 법의 차이라는 거. 그 다음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결론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경찰 제복 입지 않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법, 정보, 보안, 안보, 서비스 이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른쪽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19 체크합시다. 그리고 이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학문적 의미의 경찰이고 뒤쪽에 실무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에 별표합시다. 실무적 개념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고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학문적 개념입니다. 작용 중심이고 내려가서 정보안보 외사경찰은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요. 서비스 활동은 명령 강제가 아니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의원경찰과 법원경찰은 모든 국민에게 일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4번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즉 구청이나 시청도 위생단속 나갔을 때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건 가능하다. 양자의 관계 1번 별표하시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로를 포함하거나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 되는 거죠. 2번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교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에 풍속경찰 밑에다가 교통과 경비경찰도 하나 적어주시고 교통경찰, 경비경찰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다 들어간다고요.
일반 행정기관 즉 구청이나 시청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 경찰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말한다. 왜? 경찰 제복은 못 입으니까. 형식적 X라고 한 번만 적어줍시다. 경찰의 분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번 1차 시험에는 내가 말한 대로 나머지는 전부 분류 기준만 물어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만 단독 문제로 물어봤잖아. 두 문제나 나왔다고요. 자, 행사, 목적 이렇게 두 문제 체크하세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고 앞쪽에 상권 분립사상까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아무런 말 없이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광의 행정경찰이니까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이죠. 행정경찰은 질서유지고 사법경찰은 수사니까. 그리고 삼권분립사상까지 최초로 구분한 거 프랑스 재화 형벌법전이란 거 법제화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 고유의 임무로 인정되는 건 영미법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내려가서 행정경찰은 현재 질서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 질서가 중요하니까 현재와 장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서 사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목적이니까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따라서 행정경찰은 광의 행정경찰을 두 개로 쪼개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이 나오는데 보안경찰은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협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관리하는 거니까 주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단 말이야. 사법경찰은 예전에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지만 지금은 협력관계로 변화됐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 나옵니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죠.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부수적 목적은 뭐 하는 거다? 소극적 질서 유지하는 거니까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이란 거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에 가서 보시면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등장합니다. 두 문제 체크하셔야죠. 예, 진, 시죠.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가 된다. 예방경찰은 사전에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고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경찰의 예에 가서 보시면 보호조치 있고요. 순찰활동 있고 광견의 사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예방경찰이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진압경찰에 하나 적으세요. 사람 공격 광견의 사살. 사람 공격 광견의 사살. 광견 밑에다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멧돼지였죠. 멧돼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위에가 현실화된 거니까 그때는 진압경찰에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예방경찰,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면 진압경찰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별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권력의 기초는 일반 통치권입니다. 쌤, 자치경찰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제주도에 갔는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제주자치경찰도 제주도민이 아닌 나한테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거고 나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치경찰은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권력, 일반 통치권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치경찰을 두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찰이 정책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고 주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별하는 기준은 내가 덩치 크기로 보라 그랬죠. 자치경찰의 덩치가 훨씬 더 작으니까 운영하고 개혁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게 되는 거죠. 다만 타 경찰기관과의 조정협조가 용이한 건 아니죠. 대구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북이나 부산경찰은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제주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국가경찰 가봅시다. 경찰을 통해 능률성과 기동성, 명령계통의 일원성과 통일성 지휘 체계 확보가 좋고 기관 간의 협조 조정도 용이한 거 맞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대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북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계 자료가 전국적으로 정확하다라든가 조직 광역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좋다. 다 읽어보시면 되고 단점에 가서 보시면 국가경찰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창의성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국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이고 관료주의화 이 말은 안 좋은 의미의 공무원화 신분이 보장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고 3번 경찰청장 임명권자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이 하자는 일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라.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더라. 평시경찰 갑시다. 평시경찰은 일반 경찰이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경우고 비상경찰은 계엄령이 선포되는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하게 되니까 위의 정도 적용복규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봉 체크하시고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구분한다는 기준은 내가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봉사경찰의 다른 말은 서비스인데 지금 칠판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서비스가 들어있다. 그죠? 서비스가 아닌 것들도 있고 여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비스가 없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꾸러미를 열었을 때는 야 서비스랑 다른 거랑 구별해봐. 서비스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꾸러미를 열어야 서비스와 다른 거 구별해봐. 그러면 얘 말고 다른 것들이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의 전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내려갑시다. 고등경찰은 정치와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했죠. 보통경찰은 우리가 아는 질서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인데 프랑스에서 유래됐다. 독일 X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가봅시다. 국자법이랑 경직법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왼쪽 기준으로 봅시다. 생범, 경위, 교외공 몇 호에 뭐가 있는지만 잘 보시면 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이론은 영미법계의 영향입니다. 대륙법계는 개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그랬죠. 그런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성이 되는 것이고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인데 5에 가서 보시면 공공안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돼 있죠. 공공안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밑에다가 치안정보 X 치안정보 X 예전에 개정되기 전 법률이 치안정보였어요.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외국 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밑에다가 일반 조항 인정 여부라고 적어두세요. 미리. 일반 조항으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뒤쪽에 가면 논의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